양천구 2025년 올해 거예요. 문제 자체 난이도가 엄청 높진 않았었습니다. 뒤에 조금 어려운 문제가 있긴 했는데, 우리 전에 했던 학교들에 비하면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 않았는데요. 계산이 좀 많았어야 됐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시간이 부족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보겠습니다. 1번 패스할 거고요. 2번도 패스하고요. 3번은 잠깐만 요거 좀 보시겠어요? 3번 보시면 그냥 계산하면 되긴 하는데 요거 때문에요. 이렇게 돼 있어요. 유리화할 겁니다. 유리화할 거라서 분모 분자에 뭐 곱할 거냐면 1-2i를 곱할 거예요. 이렇게 곱합니다. 그러면 요거 5분의 해서 약분되죠. 그래서 결국 z는 뭐가 되냐면 유리화까지 하면 1-2i예요. 근데 문제에서 z 곱하기 오메가가 5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오메가는 사실 z분의 5예요. z분의 5가 뭐냐면 1-2i분의 5잖아요. 그럼 유리화하지 않고 이거랑 이거 비교해 보세요. 허수부의 부호만 다르죠. 사실 여기까지 오면 다이렉트로 뭐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혈례관계구나. 그래서 굳이 유리화하지 않아도 얘는 z 바인 1 플러스 2i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됐죠? 뭐 그냥 계산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4번 같은 경우 지난 시간에 풀었었던 그 거듭제곱 형태가 계속 나온 거고, 지난 시간에 이거보다 조금 더 어려웠던 2x 플러스 1 전체 제곱이 연속으로 있는 구조였는데, 이건 조금 더 일반적인 x 플러스 1의 거듭제곱 있는 구조고요. 조립제법 연속으로 쓰셔도 되고 식 정리해서 문제 푸셔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를 물어보는 경우들도 있는데, 여기서는 그럼 그냥 x에 0 넣으면 나오니까 그거 막으려고 마이너스 c로 바꿔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됐고요. 네. 제일 끝에 있는 게 그 A가 되는 거죠. 맞아요. 순서대로 그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5번 같은 경우에 그냥 하셔도 되는데 요거죠. 알파가 근이니까요. 2알파 제곱 플러스 3알파 플러스 2는 0이에요. 근데 문제 구하고자 하는 건 알파 제곱 플러스 2알파 플러스 2분의 1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좀 쓰고 싶어서 분모 분자에 2를 곱할게요. 분모 분자에 2를 곱하면 2알파 제곱 플러스 4알파 플러스 4가 되고요. 여기에 2알파 제곱이 정리하면 마이너스 3알파 마이너스 2니까 사실 얘는 마이너스 3알파 마이너스 2에 더하기 4알파 더하기 4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실제로는 요거 정리하면 플러스 2분의 1입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친구 구조가 똑같죠? 그러니까 베타 플러스 2분의 1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2차를 1차로 간단하게 만들고 이제 통분해서 정리하시면 이해하기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겁니다. 됐죠? 이렇게 차수 높여져 있는 건 낮춰가지고 이야기하시면 돼요. 1이 아니고 2군요. 분모 분자에 2를 곱한 거니까요. 미안해요. 이렇게 됩니다. 됐죠? 그 다음에 6번은 패스할게요. 중근 갖는 거랑 실근 갖는 거니까 판별식 이용해서 이야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7번이요. 선생님 개인적인 생각으로 7번 되게 좋은 문제인 것 같아요. 일반적인 형태에서 살짝 벗어나긴 하는데 생각을 해봐야 되는 좋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7번 보시면 z는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3i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랬는데 기억, 실수 k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수 k에 대해서 z 곱하기 오메가는 k가 되는 오메가는 복소수래요. 복소수래요. 복소수는 z바의 실수배다라고 되어 있는데 오메가는 결국 뭐가 되냐면 z분의 k가 됩니다. 그죠? 근데 k는 뭐라고 문제에 나왔어요? 실수라고 나왔어요. z는 우리가 보다시피 허수입니다. 허수예요, 허수. 복소수긴 한데 조금 더 낮춰서 허수라고 썼어요. 그럼 우리 분모에 허수 있을 때 제일 먼저 뭐 하고 싶나요? 유리화하죠. 분모 분자에 뭐 곱해요? z 바를 곱할 겁니다. 그래서 분모에도 z 바를 곱하고요. 분자에도 z 바를 곱할 거예요. 그럼 분모가 z 곱하기 z 바가 돼요. z 곱하기 z 바는 실수인가요? 허수인가요? 알 수 없나요? 무조건 실수죠. 이게 켤레를 쓰는 이유였었잖아요. 이거 실수예요. 그리고 k 실수예요. 그리고 곱하기 z 바가 살아있죠. 이건 뭐예요? 허수죠. 자, 그러면 실수분의 실수니까 이거 한 덩어리로 묶어서 그냥 실수라고 놓을 수 있겠습니다. 그럼 실수 곱하기 z바가 뭐가 되는 거예요? 오메가가 된 거죠. 그럼 오메가는 z바의 실수배다. 맞는 겁니다. 됐죠?
자, 그래서 기억 맞고요. 아마 문제지에서 본 적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굉장히 이론상으로 나쁘지 않은 좋은 문제입니다. 됐고요. 디귿은 특별히 방법이 없어요. 그냥 하셔야 돼요. 그냥 하시는데 이제 이거를 대충만 이야기를 하면요.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3i를 복소평면에 뿌리면요. 마이너스 1 루트 3 여기쯤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려지고요. 여기가 1, 여기가 루트 3이에요. 길이로는. 그러면 1대 루트 3대 2의 비율이 생기니까요. 요거 길이 2입니다. 그리고 요게 몇 도냐면 30도예요. 그럼 사실 전체는 120도짜리입니다. 120도짜리라 이거 한 바퀴 돌려면 3번 가야 돼요. 3번 가야 돼서 제곱을 하죠. 그럼 여기서 120도 더 간 이렇게로 떨어집니다. 이렇게로 떨어지고요. 맞나? 여기보단 조금 더 이렇게 떨어지고요. 아닌가? 야, 여기서 120도 가면 어떻게 되냐? 240도. 뒤에서 120도. 예, 맞네요. 자, 이렇게 떨어지고요. 그 다음에 여기 길이는 뭐가 되냐면 2의 제곱이 됩니다. 그리고 한 번 더 가면 뭐가 되는 거예요? 여기 떨어지겠죠. 360도. 근데 길이가 얼마가 되는 거예요? 2의 세제곱. 8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 떨어지니까 8,0이죠. 그러면 우리 Z 세제곱은 뭐라는 걸 알 수 있어요? 2의 세제곱. 더하기 0i라는 걸 알 수 있죠. 2의 세제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세제곱 이용해서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하는 구조로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Z로 묶는다든지 Z 세제곱으로 묶어서 정리한다든지 하시면 조금 더 간단하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뒤에 있는 식을 Z 세제곱으로 묶어서요.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그냥 생으로 계산하는 거예요. 사실은. 자, 그 다음에 8번이요. 3차랑 1차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했는데 이거 비슷한 문제 우리 앞에 풀었었어요. 앞에 풀었었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문제에서 px 곱하기 qx는 이런 식이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우리 qx 그리고 px를 이 문제에 의하면 뭐로 이야기할 수 있냐면 x-1 그 다음에 얘는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3 한 다음에 여기에 px 플러스 q 알려지지 않은 이 친구라고 쓸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쓰시면 안 돼요. 하나가 빠졌어요. 뭐가 빠졌냐면 Q의 1차의 개수가 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를 또 써주셔야 돼요. 사실은. 그리고 이렇게 가질 수 있고요. 아니면 QX가 여기 드러나 있지 않은 친구를 가질 수 있는 거예요. 뭐요? PX 플러스 Q를 가질 수 있고 PX가 싹 다 가져간 겁니다. 문제의 가족권에 있는 친구를. 3X 플러스 3이고 X 마이너스 1인데 여기에 R이 곱해진다. 최고차의 개수가 안 나왔으니까요. 이렇게 케이스를 두 개로 나눠서 생각할 수 있고요. 그 다음부터는 그냥 계산이에요. 나조건에 있는 모든 실수에 대해 성립한다니까 항등식이고 이걸 px꼴로 바꾸면 px는 x세제곱 마이너스 10x 플러스 13 더하기 빼기군요. 빼기 qx 이렇게 해서 qx 넣어가지고 정리해서 개수 비교하는 구조로 갑니다. 근데 개수 비교하기 전에 간단히 이식을 했을 경우엔 q에 x에 그래서 1 넣으면 P1은 하고 쭉 해서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1 넣으면 0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야기를 하시면 되고요. 아니면 두 번째 이야기로 할 때는 역시 X에 1 넣으면 P1이 얼마가 되는 거냐면 여기 식에 1 넣은 거니까 0 되는 거죠. 그걸 이용하면 조금 더 간단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어쨌든 이렇게 하신다면 뭐 하셔야 되냐면 넣어가지고 개수 비교하셔야 돼요. 그래서 두 친구 중에 모순이 되는 걸 찾으셔야 됩니다. 얘기 드렸죠? 계산이 많을 겁니다. 여기. 됐어요. 그 다음에 9번입니다. 9번 실수 A에 대해서 복소수 Z를 이거라고 하는데 지난번에도 비슷한 거 나왔죠? Z제곱이 음의 실수다. 그러면 Z가 뭐란 이야기예요? 순허수란 이야기입니다. 순허수니까 실수분은 0이고 허수분은 0이 안 되려면 A는 1이라는 이야기를 돌려서 한 거예요. 그래서 Z는 넣어보시면 뭐가 되냐면 2i가 됩니다. 그래서 문제 두 번째 줄에 있는 오른쪽은 정리하면 4분의 2i 마이너스 2i니까 플러스 2i가 되겠죠. 거기에 i가 붙어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요. 요거 정리하면 4i. 근데 요거까지 하면은 마이너스 4. 약분하면 우변이 마이너스 1이죠. 우변 마이너스 1인 상태고요. 좌변은 루트 2분의 1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 i의 거듭 제곱이 마이너스 1이라고요. 이건 뭐 우리 많이 보던 거죠. 복소평면으로 돌려버리면 이거는 루트 2분의 1, 그 다음에 똑같은 크기인데 음수로 갔죠. 여기 루트 2분의 1의 음수배.
그럼 요렇게 이야기가 되고요. 요렇게 이야기되고 요거 몇 도예요? 45도 되겠죠. 그리고 제곱 더하기 제곱해서 하면 딱 1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거듭 제곱한다고 늘어나진 않죠. 그러면 마이너스 1이면 어디 와야 돼요? 여기 와야죠. 마이너스 1, 0. 이렇게 와야 되니까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n이 4일 때 나오고요. 45도니까 총 몇 바퀴, 한 바퀴 돌리면 몇 번 있어야 돼요? 8번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 수가 뭐 이야기하냐면 8로 나눴을 때 8개의 단위로 순환하니까요. 나눴을 때 나머지가 4인 수를 찾으라는 거죠. 자매님, 벌써 주무시면 어떡합니까? 감기 걸렸어요? 왜 마스크 썼어요? 그래요. 감기를 왜 계속 걸릴까요? 그래, 요즘은 비염 있는 친구들이 많더라. 강의실이 더워. 안 더워요? 자, 그래서 9번. 에? 뭐라고요? 4의 배수면 안 되죠. 4의 배수가 아니고 8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4인수여야 돼요. 요거 복소평면으로 이야기를 하면 뒤로 45도짜리거든요. 이거 그러면 8개 단위로 순환하는 애입니다. 뒤로 45도니까. 8개 단위로 순환하는 애라서 8개 단위로 순환하는데 우리가 원하는 건 요 네 번째에 떨어지는 거니까 8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4인수. 그래서 4, 다음 12, 다음 20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예요. 됐죠? 그 다음에 10번. 우리 개 많이 했었던 거죠. 구조는 조금 구조래. 그 식은 조금, 야, 왜 이렇게 먼지가 날리냐? 식은 조금 다르지만 구조는 똑같아요. 구조는 똑같아서, 요거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계산이 조금 더 많아요. 우리 지금까지 했었던 건 그렇게 해서 나머지에 대한 내용이었었는데, 여기서는 뭐에 대한 이야기 아니면 몫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식이 조금 더 많긴 한데, 어쨌든 개념은 똑같습니다. 그 묶어가지고 정리하는 것까지 완전히 똑같아요. 그 다음에 11번이요. 이거 어제 월급반 수업할 때도 얘기했는데 선생님 도형적인 특징이나 이런 걸로 찾아서 해보려고 그랬는데 도저히 안 나와요. 그래서 그냥 어쩔 수 없이 생으로 계산하는 걸로 해서 했고요. 그래서 역시 이것도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고요. 응? 11번이요. 뭔가 도형적인 특징으로 해볼까 했는데 안 나와요. 안 나와서 그냥 생으로 계산했어요. 생으로 계산했고 중간 과정까지만 좀 이야기를 드려보면 아래로 볼록하죠? 문제에 나와 있는 게 여기가 2,0이라고 나왔고요. 여기가 K,0이라고 나왔어요. 그럼 여기가 얼마냐면 2분의 2 더하기 K가 되는 거죠. 됐죠? 그 다음에 문제 이거 식이 최고차의 계수가 1인 친구 2차인데 최고차의 계수가 1이라고 그랬는데 K랑 2를 지나니까요. fx는 뭐가 되냐면 x-2랑 x-k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인수분해 돼 있으니까 굳이 전개내지 않을 거고요. 요거를 집어넣어서 이 점의 y좌표를 찾을 겁니다. 이 점의 y좌표를 찾으면 f 2분의 2 더하기 k. 그래서 그냥 이렇게 계산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혹시 나중에 좋은 방법 있거나 그러면 얘기해 주세요. 선생님 생각에는 여기 문제의 전반적인 기조가 그거라서 계산이 좀 많은 거라서 아마 그냥 계산하는 게 맞는 것 같긴 합니다. 뭔가 되게 좋은 아이디어, 뭐 도형적 특징 이런 게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여기 y값 찾아요. 여기 y값 찾으시면 이 친구랑 연결해서 기울기 찾을 수 있어요. 그럼 기울기 찾으신 다음에 이거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세우는 겁니다. 여기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세우는 거예요. 이 기울기랑 똑같게 해서. 문제 그렇게 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기울기 m이라고 놓는다면 이 m은 이걸로 해서 y값 구하신 다음에 k,0하고 사이에 x의 변화랑 분의 y의 변화랑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뭐 그냥 나머지는 다 계산이고요. 지금 이거식이 얘라고 했잖아요. 이거식은 기울기 구하면 y는 기울기 m의 x-2가 돼요. 됐죠? 근데 문제에 이 교점을 찾아야 되거든요. 이거 전개해내지 마시고요. 이 친구랑 이 친구의 교점을 찾는 건데 전개하지 말고 공통인 인수가 있잖아요. 공통인 인수가 있으니까 x-2로 묶으면 x-k-m은 0이 돼요. 그래서 결국 저 교점은 얘가 아닌 거죠. 저기는 왼쪽에 있는 거니까. 이거 x는 뭐가 되냐면 k 더하기 m이 됩니다. k 더하기 m이 돼요. 그래서 결국 여기 좌표가 뭐가 된다고요? k 더하기 m, 땡땡땡 이렇게 돼요. 그럼 이 땡땡땡은 어떻게 구해요? 여기도 집어넣어서 구해야죠.
그렇게 해서 높이 구하시고 K까지의 거리 구하셔서 문제 이 삼각형의 넓이 나와 있으니까 K값 찾으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정리하시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식이 좀 길더라고요. 네? 답이 뭐냐고요? 왜 답만 알려고 그래요? 이렇게 풀었어요? 그럼 어떻게 풀었어요? 어떻게 풀었어요? 네. 응. K 플러스 A가 아니고 K 플러스 2. 아, B가? B는 K, 0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문제. B의 X좌표요? P의 X좌표 2분의 2 더하기 K. 응. 응. 아니에요. 그렇게 두 개가 같지는 않습니다. 네, 정확히 대칭인 구조로 저게 떨어지는 건 아니에요. Q가 Y절편 형태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그건 모르겠어요. 몇 번이죠, 이거? 11번. 11번은 1번 아닙니다. 이건 그냥 이렇게 다 해서 계산하시는 걸로. 이렇게 가시면. 아니에요. 그래 비슷하지 않아요. 아이, 그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되죠. 이건 그냥 그림일 뿐이에요. 참고일 뿐이에요. 자, 12번이요. 정수 AB에 대해서 이게 성립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P3는 0이래요. P3는 0이니까 첫 번째 주어진 식에 3을 집어넣어서요. 81 더하기 9A 더하기 B는 0이다를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PX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X제곱은 X제곱 플러스 9를 인수로 가진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PX 마이너스 X 4제곱 플러스 X제곱이고 그럼 그거 PX가 문제에 나와 있으니까 넣어서 정리를 해보면요. A 더하기 1 X제곱 플러스 B예요. 됐죠? 근데 이게 뭐를 인수로 가진다고요? X제곱 플러스 9를 인수로 가진대요. 그러면 이걸 인수로 가진다면 여기에 무언가가 더 곱해진다는 거죠. 근데 이거 몇 차예요? 이거 몇 차예요? 이거 몇 차예요? 그럼 여기 뭐가 몇 차가 와야 돼요? 상수가 올 수밖에 없죠. 상수가 올 수밖에 없고요. 상수가 올 수밖에 없어서 여기 A 플러스 1이 와야겠네요. 그래야 둘이 같은 식이 되죠. 그럼 전개해서 정리한다면 A 플러스 1 X제곱 플러스 9배 A 플러스 1인데 그게 얘니까 우리는 두 번째 조건으로 B가 뭐가 되냐면 9배 A 플러스 1이 됩니다. 됐죠? 그래서 미지수 두 개, 식 두 개니까 연립해서 A값, B값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네? 이게 얘요. 너 이씨 문제에 써 있잖아요. PX가 뭐라고 나왔어요? PX가 그걸 그냥 넣은 거예요. 그래서 우선 A, B를 구했어요. 근데 A, B로 구하는 게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이번에는 뭐를요? 이 PX 플러스 6X 제곱을 QX로 나누었대요. 근데 몫이 뭐래요? QX 마이너스 2X고요. 나머지는 뭐래요? 마이너스 37이래요. 됐죠? 됐죠? 그러면 이거 넘길 거예요. 이거 넘겨서 정리를 하시면 땡땡땡은 QX하고 QX 마이너스 2X가 됩니다. 이거 다시 말하면 뭐가 됐다는 거예요? 인수분해가 됐다는 뜻입니다. 인수분해가 되고요. 요거 넘겨서 정리하시면요. 이거 보기차식 형태 나옵니다. 그래서 보기차식 형태 나오면 얘가 두 개로 인수분해가 되잖아요. 땡땡땡 곱하기 땡땡땡으로. 그러면 둘 중에 하나가 얘고 나머지 하나가 얘인데 뭐도 생각해야 되냐면 여기 F랑 G랑 H로 인수분해됐다고 생각하면 이게 G고 이게 H다 또는 H고 G다도 있어야 되는데 마이너스 G랑 마이너스 H 또는 마이너스 H랑 마이너스 G도 생각을 해줘야 돼요. 이렇기 때문에 문제의 제일 마지막에 있는 Q-1이 0보다 크다라는 내용이 있는 겁니다. 알겠죠? 요거는 나머지는 그냥 계산만 하시면 돼요. 그리고 계산해보시면 정확히 딱 2x만큼 차이가 납니다. 한쪽이 2x가 크고요. 한쪽이 2x만큼 작아요. 그런 구조기 때문에 저거에 맞춰서 하시면 되고 음수배 중에 뭐를 찾을지는 이제 문제의 Q-1이 0보다 크다를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뭐라고요? 계산 개 많아요.
이걸 시간 내에 풀 수 있었을까 모르겠어요. 네. 이게 계산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들은 선생님 생각엔 한 번씩 다 풀어봐서 끝에 몇 문제, 두 문제 정도 빼고요. 모두 풀어본 적이 있어서 딱 보고 고민하지 않고 바로 풀 수 있었어야 됐을 것 같습니다. 자, 13번이요. 13번. 이거는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자, 문제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고 F0이 3분의 10이라고 그랬으니까 여기요. 0,3분의 10을 지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Y축과 만나는 점이 이거란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나 조건 보세요. 모든 X에 대해서 이거 자주 쓰이는 개념입니다. 2차에서 모든 X를 넣었을 때 Y값이 크거나 같다. 3을 넣었을 때 Y값보다. 그럼 이거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라는 이야기고 여기 가장 낮은 점의 X좌표가 3이라는 이야기를 돌려서 표현한 겁니다. 그럼 똑같은 애인데 이렇게 썼어요. fx 작거나 같다 f3. 2차인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건 무슨 뜻이에요? 3일 때 y값이 제일 크다. 그 얘기인 겁니다. 그럼 이건 위로 볼록한데 꼭지점의 x좌표가 3이란 이야기겠죠. 이렇게 해석을 하셔야 되고요. 그럼 하나만 더요. 요 해석에 의해서 대칭성을 활용하면 여기에 높이 똑같은 이 점의 좌표 몇 콤마 몇이 됩니까? 여기 몇 콤마 몇 돼요? 대칭성 활용하면 6,3분의 10이 되죠. 그럼 우리 이걸 식으로 한번 써볼게요. F0은 3분의 10이에요. 그 다음에 F6은 3분의 10이에요. 그럼 우리 이런 거 나머지 정리할 때 많이 봤잖아요. 0 넣었을 때도 얼마 나오고 6 넣었을 때도 얼마 나오는데 그 얼마가 똑같으면 우린 이걸 다이렉트로 가서 fx 빼기 3분의 10은 0의 근이 0하고 6이니까 fx 빼기 3분의 10은 x 마이너스 0, x 마이너스 6이고 최고차의 개수 이렇게 있으면 된다는 거죠. 근데 선생님이 그때 이야기했죠? 이걸 어떻게 가자고요? 이제 이렇게 돌아서 가지 말고 다이렉트로 가자고요. 이거 보시고 나면 이거 이제 넘기는 것까지 생각해서 fx는 k하고 x 마이너스 6 더하기 3분의 10 이렇게 다이렉트로 갑시다. 알겠죠? 이제 이런 것들을 줄여야 돼요. 보니까 학교 시험 문제를 어렵게 만드는 방법 중에 계산을 많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 웬만한 학교들에서 다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한 줄 한 줄을 줄이는 게 고득점으로 가는 지름길인 것 같습니다. 어차피 문제 어려워서 모르는 건 다 틀려요. 자, 그래서 이걸 보시고 이렇게 그리고 그게 식으로 말고 이 그림을 보고도 다이렉트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최고차의 교수 안 나왔기 때문에 K로 놨고요. 이제 마지막 조건 보시면 이거 지난 시간에 했습니다. 선생님이 다른 건 몰라도 그래프 그리는 것만 좀 알아놨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했었고요. 이번엔 폭이 얼마예요? 2인 거예요. 2. 폭이 2인데 그 친구의 최대값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범위에서. 자, 그럼 보세요. 폭 2예요. 얘가 K예요. 이 범위에서 제일 큰 건 얘죠? 그죠? 자기 자신, 자기 자신, 자기 자신, 자기 자신, 자기 자신. K 자기 자신, 자기 자신 하다. 이렇게 돼도 자기 자신이에요? 이렇게 돼도 자기 자신입니다. 언제까지요? 폭 2인데 정확히 이쪽에 떨어질 때까지. 이때까지 해도 자기 자신하고 똑같잖아요. 근데 여기서 조금만 오른쪽으로 가면 이 범위에서 제일 큰 건 누구예요? 얘잖아요. 그죠? 얘가 되니까 K가 이거일 때 이 값을 가져와야 되니까 요렇게 만나게 된다고요. 그래서 그때 그렸던 그림이 뭐냐면 이 폭이 2인 거 떨어질 때까지는 자기 자신 그려지고요. 여기서부터는 이렇게 됐었잖아요. 그래서 요 폭이 정확히 얼마예요? 2인 순간이요. 그래서 이 범위, 2죠? 이 범위에서 제일 큰 거 얘잖아요. 근데 K값이 얘잖아요. 그래서 K값이 이럴 때 요 값을 가져온다가 됐었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범위 2에서 제일 큰 점을 가져오는 그래프는 이 그래프인데 문제에서 이 그래프의 가장 작은 값이 마이너스 1이에요. 여기에 Y값이 얼마라고요? 마이너스 2라고요.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럼 이건 대칭성을 활용하면 2라고 했으니까요. 요거 1이죠? 3에서 1만큼 왼쪽으로 갔으니까 2, 마이너스 2를 지난다의 또 다른 표현이 될 겁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 식에 x에다 2를 집어넣으면 y값이 마이너스 2다. 이것까지 하면 k값이 나오겠죠. 저 최대 최소 그래프 지난 시간에 했어요. 선생님이 그래프는 알아놓자고 했습니다. 물론 선생님이 이런 데 쓰일 줄은 모르고 그냥 했어요. 근데 사실 최대 최소 그래프 나오면 많이 어려운 건데 네, 나왔네요.
자, 됐고요. 14번 보겠습니다. 14번도 우리 지난번은 아닌데 전에 비슷한 문제 풀었어요. 어떤 걸로 나눴는데 목과 나머지가 모두 그 친구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차수가 나머지의 차수가 더 낮아야 되기 때문에 gx-x제곱은 gx보다 차수가 낮아야 돼서 어쩔 수 없이 다이렉트로 갈게요. x제곱을 가지고 있다는 뜻인 겁니다. 그래서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가 되는 거고요. 그럼 gx 빼기 x제곱은 ax 플러스 b가 된다는 이야기인 겁니다. 됐죠? 자, 그러면 가족관식을 다시 적어보면 fx는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로 나누면 몫이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 더하기 5 요게 몫이 되고요. 나머지는 문제에 있는 ax 플러스 b가 된다는 겁니다. gx 마이너스 x제곱을 예로 적어서요. 그럼 이거 미지수 몇 개예요? a, b 두 개죠? 식도 관련된 친구 두 개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문제의 나 조건에 fx를 x 플러스 1로 나누면 나머지가 마이너스 10이다. 이거 다이렉트로 가면 f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10이다고요. 왜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박스 바깥에 보면 f0은 마이너스 9다. 딱 두 개 있잖아요. 그럼 집어넣어서 미지수 a, b 두 개고 식도 두 개니까 연립해서 a 값, b 값 찾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야기하시면 되고 f3 구하시면 돼요. 자매님, 왜 이렇게 피곤해하십니까? 죽는 거 아니에요 이러다? 오늘 눈에 졸음이 가득한데 아주 그냥. 그래서 나머지는 그냥 넣어서 계산. 계속 이야기 드리고 있지만 양천은 계산이 개 많아요. 그래서 이건 정확하고 빠르게 푸는 애들이 좋은 성적이 나왔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5번이요. 15번 보기를 활용하라는 거거든요. 보기를 활용하는데 보기에 있는 친구는 몇 차에 대한 내용인가요? 3차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근데 우리 알고 있는 건 뭐냐면 알파가 첫 번째 2차 방정식, 두 번째 2차 방정식의 근이에요. 즉 a 알파 제곱 플러스 b 알파 플러스 c는 0이고 b 알파 제곱 플러스 c 알파 플러스 a도 0인 거예요. 이걸 알고 있는데 문제에서 뭘 이용하라고 그랬냐면 3차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3차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3차식을 만들긴 만들 겁니다. 근데 누구로 만들 거냐면 여기에 알파를 곱할 거예요. 여기에 알파를 곱하면 식이 뭐가 되냐면 a 알파 세제곱 플러스 b 알파 제곱 플러스 c 알파가 되면서 이 친구랑 이 친구의 공통으로 있는 부분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빼주는 거예요. 그럼 a 알파 세제곱 마이너스 a는 0이니까 알파 세제곱 마이너스 1은 0. 문제에 원한 딱 형태가 나온 거죠. 1은 1세제곱이니까요. 그래서 이거의 알파 값은 1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문제의 근 하나가 1이라고요. 근 하나가 1이면 다른 근들을 가지고 근각계수의 관계 이용하시면 되고 베타 곱하기 감마가 2다라는 것까지 이용해서 정리하시면 됩니다. 이거 정리해보면 식이 좀 길어요. 이것도. 그래서 이거 이후에는 나머지는 그냥 계산을 이용한 정리라고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한번 정리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16번 패스, 17번도 패스요. 근데 물어만 볼까요? 문제에서 x의 범위가 3부터 7이라고 그랬어요. 3부터 7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어진 식의 꼭지점의 x좌표는 얼마인가요? 주어진 식의 꼭지점의 x좌표 얼마예요? 얼마예요? 주어진 식의 꼭지점의 x좌표. 대답을 해줘요. 꼭지점의 x좌표 얼마예요? 4예요. 위로 볼록이에요? 아래로 볼록이에요? 그러면 최대값은 4 넣었을 때겠죠? 최소값은 3 넣었을 때예요? 7 넣었을 때예요? 7이죠. 이런 거 뭐 생각할 필요도 없이 3을 넣어볼 필요도 없는 문제죠. 사실은. 대칭성을 활용하는 거니까요. 그 다음에 18번 보죠. 18번 정수 A, B와 자연수 N에 대해서 보통 정수다, 자연수다 이런 조건들이 나오면 우리 이런 걸 보고 뭐라고 불렀냐면 부정방정식이라고 부릅니다. 부정방정식 뭐예요? 근이래. 미지수의 개수보다 식의 개수가 적어서 근을 특정 지을 수 없는 건데 이렇게 조건을 붙이죠. 정수, 자연수 이런 조건이 붙어서 근을 특정 지을 수 있게 만드는 구조를 우리는 부정방정식이라고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정수 A, B와 자연수 N에 대해서면 기본 접근은 이거 부정방정식이겠네? 라고 접근을 하는 거고요. 문제에 결국 돌려서 표현해 놓긴 했지만 x세제곱 더하기 0x제곱 더하기 n-9x 플러스 3n은 0의 근이 마이너스 a, 2b, 마이너스 3이라고 돌려서 표현을 해놓은 겁니다.
그럼 3차의 근각계수의 관계를 활용해야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A 더하기 2B 빼기 3은 마이너스 0이 되고요. 3개 중에 2개. 그 다음에 마이너스 6B, 그 다음에 플러스 3A 하면 근각계수의 관계로 n-9가 되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A 곱하기 2B 곱하기 마이너스 3은 마이너스 3n이 됩니다. 미지수 몇 개인가요? 식은요? 왜 2개예요? 3개잖아요. 네, 미지수 3개씩 3개잖아요. 그럼 연립하면 원래 A가 얼마인지 B가 얼마인지 N이 얼마인지 나와야 됩니다. 부정방정식이 아니라고요. 근데 왜 정수, 자연수라는 조건이 붙었냐면요. 이건 이 2개를 정리하면 가운데식이 돼요. 이 2개를 정리한 식이 얘가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식이 3개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2개밖에 안 돼요. 2개밖에 안 되는 거라서 이거 2개를 가지고 정리를 하셔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여기에 넣으시면 훨씬 오래 걸리는 문제였어요. 근데 이게 좀 결론적인 이야기이긴 한데 그건 해보기 전까지 몰라요. 그러니까 계산이 오래 걸리는 문제였어요. 전반적으로. 자, 그래서 요거 정리해 볼게요. 2B는 층을 정리하면 A 더하기 3입니다. 그리고 요것도 정리하면 되는데 여기 마삼 이렇게 약분돼요. 그럼 마이너스 A 곱하기 2B 자리에 뭘 넣자고요? 얘를 넣을 거예요. 은 N 이렇게 됩니다. 됐죠? 그럼 이 식은 미지수 2개인데 식이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A랑 N이 정수, 자연수여야 된다고 했습니다. 자, 이거 A에 대한 몇 차예요? 2차죠. 아래로 볼록, 위로 볼록. 위로 볼록이에요. 그리고 지나는 데는 0하고 마이너스 3을 지나면서 위로 볼록합니다. 근데 그 결과물인 Y, 즉 세로축이죠, 세로축. N이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자연수가 된다고요. 그럼 여기 있는 값들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A가 뭐밖에 안 된다고 그랬어요? 정수밖에 안 되죠. 그럼 여기 마이너스 2랑 마이너스 1인데 좀만 더 생각해 볼게요. 마이너스 2를 넣었을 때랑 마이너스 1을 넣었을 때 값은 같을 겁니다. 대칭성 때문에. 아무거나 넣어도 돼요. 값이 2개가 나오는 게 아니고 하나만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A에 얼마를 집어넣을 거냐면 마이너스 1 넣을 겁니다. 그럼 1 곱하기 2니까 N은 2가 되는 거예요. 문제에서 N만 구하면 됩니다. A나 B 값을 구할 필요는 없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부정방정식 문제다. 됐고요. 19번. 두 분 선생님하고 대수 수업 했습니까? 중간에 들어온, 둘 다 중간에 들어온 친구들이라서 오늘 도현이 안 왔는데 도현이는 선생님하고 대수 수업 다 했거든요. 네, 올해 초부터 해서. 했나요? 여름방학 때 대수하고 그 다음에 개학하고 나서 대수를 안 했나? 미적분 했나? 그렇네요. 미적분 했네요. 대수 수업할 때 무슨 이야기를 했었냐면요. 이거 중3 내용에도 있어요. 중3 내용에도 뭐가 있냐면 내심의 특징은 무엇을? 각을 이등분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내심이에요. 그래서 각을 이등분한다라는 특징이 있고 이게 사실은 어디서 오는 거였냐면 수직이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접하기 때문에 오는 거였습니다. 접하기 때문에 합동이라서 각의 이등분이라는 내용이 결론적으로 생겼던 거예요. 그래서 사실 내심을 하면 제일 많이 쓰이는 건 각의 이등분이지만 기본적인 접근은 접하기 때문에 수직이라 합동인 삼각형이 세 쌍 생긴다. 그거였었고요. 그러면서 이거랑 이게 합동이고 요렇게 연결해도 요거랑 요게 합동이고요. 수직 떨어지는 거예요. 요거랑 요거 합동인 형태가 됩니다. 그 다음에 대수 이야기를 왜 했냐면 대수에서 삼각형의 넓이는 대책이 날 것 같아. 아이고. 삼각형의 넓이는 원래 중학교 3학년 버전으로 2분의 1 AB하고 사인 끼인각 이렇게로 씁니다. 그죠? 근데 이 사인 끼인각 할 때 이 C가 대수에서 사인 법칙을 이용하면 이게 뭐가 되냐면 2R분의 스몰 c가 돼요. 그래서 이 내용을 합치면 대수에서 4R분의 ABC가 바로 뭐가 된다? 삼각형의 넓이가 됐다라는 내용이 있었고요. 여기 이야기하려고 여기까지 왔어요. 이 이야기를 하면서도 다시 한번 이야기를 했었는데 중학교 2학년 내용이기도 하고요. 뭐냐면 이렇게 외접하는 원이 있으면 반지름이잖아요. 반지름이고 반지름이에요.
그러면 요 길이 A, 요 길이 B, 요 길이 C 하고 생각을 하면 삼각형 3개의 넓이의 합이 전체 넓이가 되기 때문에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R 하고 A 더하기 B 더하기 C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죠? 이 문제는 결국 이걸 쓸 거예요. 이걸 쓸 거고요. 자, 문제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요? 이거요. 대수 이야기할 때 이거 이야기한다면 요거까지 같이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그때는 이거를 왜 설명을 했냐면 문제에 이 스몰 r, 그러니까 내저번의 반지름하고 외저번의 반지름 사이의 관계를 물어보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뭐 곱이 얼마냐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문제가 있어서 그때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넓이랑 연결지어서 푸세요 라는 이야기를 하려고 그때 이것까지 꺼냈었어요. 그리고 지금은 어쨌든 이걸 쓸 거라고요. 이거 처음 나온 거 언제예요? 중2 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 문제로 이렇게 놓고 본다면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 수직이잖아요. 그리고 문제 이렇게 접하는 원이 있는 거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x죠. 이거 x예요. 그리고 여기 6입니다. 근데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수직이래. 이렇게 수직인 선 그으면 하나, 둘, 셋 이렇게 그어서 합동이 돼요. 그럼 여기 길이 a라고 놓으면 여기 길이도 a고요. 여기 6-a고 여기 6-a예요. 그리고 이게 x고 이게 x인데 요거도 x고 요거도 x. 이거 정사각형이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우리 이게 반지름이에요. 2분의 반지름하고 요거 길이 6. 요거 길이 a 더하기 x. 요거 길이 6-a 더하기 x 해서 a가 사라집니다. 이렇게 사라지죠. 그래서 6 2개 있고요. x도 2개 있어요. 그래서 2개고 앞에 2까지 약분다면 x 더하기 6이 사실은 이 친구의 넓이입니다. 됐습니까? 근데 문제에서 이 넓이를 뭘로 표현했대요? 22 더하기 x분의 18 더하기 x제곱분의 마이너스구나. 9 이렇게로 표현을 했다고 합니다. 자, 분모의 x제곱 있죠? 양변의 x제곱 곱하고 한꺼번에 정리해보죠. 그 다음에 좌변으로 싹 다 넘길 거예요. 그럼 x 4제곱 더하기 6배의 x 세제곱 빼기 22x제곱 빼기 18x 플러스 9가 돼요. 됐죠? 이거 근 몇 개예요? 몇 차예요? 4차죠? 그럼 실근하고 합쳐서 4개 있는 게 기본적인 이야기예요. 근데 문제에서 x의 모든 합을 구하세요가 아니에요. 만약에 그냥 실근하고 합쳐서 모든 합을 구하세요. 그러면 요건 기억해 놓읍시다. 최고차의 개수분의 그 다음 개수의 음수배하면 그게 모든 근의 합입니다. 근데 지금은 그걸 물어보고 있는 게 아니죠. x가 될 수 있는 값을 물어보고 있는데 이 x는 기본적으로 뭐예요? 6보다 작아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값들 중에 6보다 작은 값을 찾으셔야 돼요. 그럼 뭐 하셔야 돼요? 인수분해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선생님이 아까 양천 시작할 때 얘기했죠? 뭐라고요? 계산이 개 많아요. 그럼 이거 x에 1 넣으면 0 안 됩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1 넣으면 0 돼요, 이거. 마이너스 1 넣으면 0 되니까 x 플러스 1을 인수로 가집니다. 그럼 다음 친구는 x 세제곱. 그럼 현재 x 세제곱인데 6x 세제곱 되려면 플러스 6x 제곱이 있어야겠죠. 6x 제곱인데 마이너스 22x 제곱이 되려면 마이너스 28x가 있어야 되고요. 상수 곱해서 상수 되려면 플러스 9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한 번 더 인수분해하고요. 근의 공식까지 쓰셔야 돼요. 그래서 결국 6보다 작은 친구 찾으셔야 됩니다. 여기요? 여기? 문제에 이건 수직이라고 되어 있어요. 직각 삼각형이니까. 됐죠? 그 다음에 요렇게 수직 떨궜어. 그러면 여기도 수직이고 하나 남은 여기도 어쩔 수 없이 수직이죠. 그럼 이 조건만으로는 직사각형인데 반지름으로 갔잖아요. 그러니까 마주보고 있는 면도 x가 되죠. 직사각형의 특징에서. 됐죠? 그래서 나머지는 그냥 싹 다 인수분해하고 근의 공식까지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중에 6보다 작은 친구를 찾으셔야 돼요. 됐죠? 자, 20번 보겠습니다. 20번 보시면 가족건 있죠, 가족건. 가족건 보시면 문제 가족건의 첫 번째를 만족시키는 건 M1이 0보다 작거나 같고 M2도 0보다 작거나 같다예요. 이게 첫 번째 조건 만족시키는 겁니다. 됐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을 만족시키는 건 분자는 0보다 작거나 같은데 분모는 0보다 크거나 같은데 분모는 0보다 작아야 돼요.
분모가 0인 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럼 이 조건하고 이 조건을 동시에 만족시키려면 M2가 0보다 작거나 같으면서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고요. 그럼 결국 M2가 얼마란 이야기예요? 0이란 이야기죠. 맞습니까? 그래서 M2가 0이에요. 그리고 얘랑 얘를 동시에 만족시키려면 M1이 0보다 작다는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상관없어요. M2가 0이 되는 순간 앞에 마이너스가 붙건 뭐가 붙건 좌변, 우변이 모두 0이잖아요. 그래서 이건 이 문제에선 의미가 사라져버립니다. M2가 0이라는 특별한 형태가 돼서요. 자매님 빨리 이해 안 되는 거 얘기해요. 얼굴에 이해가 안 돼요 라고 써 있어요. 아니에요? 돼요? 돼요? 안 돼요? 네, 그래서 가족건으로 이걸 찾을 수 있어요. 여기까지는 이제 그 다른 내용하고 상관없이 찾을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함수 그림 그리셔야 되는데 함수가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m 하고 x가 0보다 작거나 같을 때 그 다음에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m 하고 x가 0보다 클 때예요. 그럼 이 친구들은 m 때문에 그림을 못 그리긴 하는데 이것도 m이 있고 이것도 m이 있네요. 그럼 조금 넓게 생각해서 그냥 그려보셔도 되는데 조금 넓게 생각해서 이런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두 친구 모두 y축으로 m만큼 평행이동하면 되는 거네요. 그렇게 생각해도 되겠죠. 그럼 이거 무슨 소리라고요? 이 친구 그래프 그리고 이 친구 그래프 그려서 합친 다음에 이 영역에서 합친 다음에 y축으로 m만큼만 평행이동하면 된다고요. 그게 우리가 원하는 fx 그래프인 겁니다. 근데 m은 얼마인지 모르는 상태예요. 그래서 그림을 그릴 수 있다는 게 이 문제의 핵심이에요. 기본적인 형태를. 그래서 그림을 그려본다면 어떻게 생기냐면 이렇게 생깁니다. 이렇게 생겨요. 이렇게 생기고요. 여기가 0,m이에요. 원래 0,0인데 y축으로 m만큼 평행이동해서요. 그리고 똑같은 위치에 여기 얼마냐면 3분의 2, m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3분의 1, m 더하기 3분의 1이 돼요. 이거 그냥 다 넣어서 직접 구한 겁니다. 됐죠? 이게 무슨 그래프라고요? fx 그래프예요. 자, 그랬는데 문제에 G라는 그래프가 있어요. G라는 그래프는 무슨 그래프라고 돼 있냐면 이 친구랑 Y는 0의 교점을 찾는 겁니다. 근데 이 친구가 M에 따라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래서 M의 값에 따라 교점의 개수가 달라지니까 변수가 M인 겁니다. 그래서 문제에 변수 M을 넣어서 그 교점의 개수를 우리 함수 GM으로 표현하기로 약속이 돼 있는 겁니다. 함수라고요? 근데 변수가 m이라고요. 왜? 이 그래프가 m 값에 따라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러면서 y는요. x축이죠. x축과 만나는 점. 자, 그러면 우리 gm2인데 gm2. m2는 아까 얼마였어요? 0이었죠. 그래서 g0하고 똑같아요. 그럼 m이 얼마인 상태라고요? 현재 0인 거예요. 그럼 여기가 0,0이네요. 무슨 소리예요? 이렇게 x축, 이렇게 y축이 있는 거라고요. 근데 이 친구랑 x축과의 교점 몇 개예요? m이 0인 경우. 이게 x축이니까 교점 몇 개예요? 2개잖아요. 그래서 2가 됩니다. gm2는 g0랑 똑같고 2가 돼요. 근데 그게 빼기 gm1 했는데 1이라고요. 그럼 돌고 돌고 돌아서 gm1이 얼마? 1인 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gm1이 1인 게 어디서 성립하냐면 m1이 알파라는 값보다 작을 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X축이, 이거 이제 움직이는 그래프예요. X축이 이렇게 있으면 교점 몇 개예요? X축이 이렇게 있으면 교점 몇 개입니까? 그래프랑. 1개죠. 됐죠? 이렇게 있어도 1개죠. 그죠? 그럼 우리 M1이라는 값이 특정 값보다 작다는 건 그래프가 X축 말고 그래프요. 그래프가 올라간다는 이야기예요? 내려간다는 이야기예요? M1이 특정 값보다 작다니까. 그래프가 내려간다는 이야기인 겁니다. 네. X축은 그대로 있는데 M1의 값이 어떤 값보다 작잖아. 그럼 점점 작은 값이 되면 그래프는 점점 아래로 내려간다는 이야기예요. 축은 그대로 있고요. 그럼 이런 구조가 아니라는 거죠. 이 구조라는 이야기. 왜 갑자기 내가 나와요?
자, 봐봐요. 그럼 얘 하나만 들어볼게요. M1을 정확히 마이너스 3분의 1이라고 해볼게요. 됐죠? 그러면 M1이 마이너스 3분의 1이라고요. 그럼 여기 마이너스 3분의 1이니까 얘가 얼마가 돼요? 0이 되죠. 그럼 M1이 마이너스 3분의 1이라는 건 여기에 X축이 있다는 이야기인 겁니다. 현재. 그죠? 근데 M1이 마이너스 3분의 2예요. 됐죠? 지금 마이너스 3분의 1보다 커졌어요? 작아졌어요? 작아진 거예요. 그럼 이 점이 뭐가 돼요? 그럼 이 점보다 위에 X축이 있어요? 밑에 X축이 있어요? 마이너스 3분의 1인데 어떻게 밑에 있어? 위에 있지. 3분의 1만큼 떨어진 위에 X축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3분의 1보다 작은 값들이 들어오면 우리가 원하는 X축은 그대로 있고 그래프가 내려가서 교점이 여기 한 개 되는 게 된다고요. 그리고 그거에 여기에 값에 가장 큰 건 마이너스 3분의 1부터라고요. 그래서 문제의 제일 마지막에 위의 조건을 만족하는 알파의 최대값을 알파 m이라고 했는데 알파 m이 마이너스 3분의 1인 거예요. 이거 마이너스 3분의 2여도 되잖아요. m1이 마이너스 3분의 1보다 작다 해도 교점은 계속 한 개인데 이거 중에 제일 큰 거라 마이너스 3분의 1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알파 m의 값은 마이너스 3분의 1이 되고요. 자, 21번도 사실상 노가다입니다. 노가다인데 버전 2개로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나머지는 문제에 넣어서 정리하시면 돼요. 20번 같은 경우에. 21번 보시면 문제에 이거 마지막에 있는 px를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2로 나누라고 했는데 마이너스로 묶으면 x 마이너스 2랑 x 마이너스 1 하고 몫이 qx고 자 2차로 나눴으니까 나머지 몇 차예요? 1차죠. 1차라 px 플러스 q라고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pq 구해서 문제에 r-1이니까 마이너스 p 더하기 q만 구하시면 된다. 그 얘기인 거거든요. 그럼 우리 p1이 얼마인지 알면 이게 p 더하기 q고요. p2가 얼마인지 알면 이 p 더하기 q니까 p1하고 p2만 알면 돼요. 됐죠? 근데 문제에 뭐가 나와 있냐면 p3가 1이고 알고 있는 건 px 플러스 1은 px 플러스 x제곱 빼기 3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늘 성립한다라고 되어 있죠. 알고 있는 건 p3인데 구하고 싶은 건 p1, p2예요. 그럼 얘가 3이면 사실 x에 얼마를 넣는다는 이야기예요. 2를 집어넣는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p2가 얼마인지 구할 수 있습니다. 즉 x에 2를 집어넣으면 p3는 p2 더하기 4 빼기 3이에요. 그럼 P3 얼마라고요? 문제 1이라고 나왔고요. 이것도 1이네요. P2가 얼마라고요? 0이라는 걸 아는 겁니다. 그럼 P2 0이니까 이게 얼마? 0이라고요. 이렇게 해서 구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럼 X에 1을 집어넣으면 좌변이 P2가 되고요. 이게 0 되고요. P1, 우리가 원하는 P1을 구할 수 있으니까요. 1 빼기 3 해서 이거 0이고요. 요거는 얼마냐? 마이너스 2니까 P1은 2가 되네요. 그래서 얘는 2다 해서 PQ 구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구하시면 되고요. 아니면 사실 선생님은 이렇게 해도 괜찮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문제가 요게 안 나오고 있을 수도 있어서요. 뭐냐면 두 번째 조건인 걸 이용해서 px 플러스 1 빼기 px는 늘 x제곱 빼기 3이 성립한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근데 px가 몇 차라고 그랬어요? 3차. 그래서 px를 우리 이렇게 생각해 줄 거예요. ax 세제곱 bx제곱 cx 더하기 d 이렇게도 생각하면 px 플러스 1은 a 괄호치고 x 플러스 1의 세제곱 bx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cx 플러스 1 더하기 d라고요. 그럼 얘에서 얘를 빼는데 차수 이렇게 묶어서 정리하면 됩니다. 세제곱 빼기 세제곱 제곱 빼기 제곱 이렇게 해서 정리하시면 이야기 돼요. 그래서 개수 비교 쫙 하시면 나와요. 생각보다 오래 안 걸립니다. 그러고 이렇게 하면 d가 사라지거든요. 그 d는 p3가 1이다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근데 아마 이걸 의도하고 낸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여기서는. 이거 해봤더니 개수가 분수 형태로 나옵니다. 근데 이 방법도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거를 대입하기 애매한 형태의 이야기가 나온다면 사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늘 성립한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개수 비교를 할 수도 있습니다. 됐어요.
10분 쉬었다가 오늘 진도 나가보겠습니다. 오늘 혹시 과제 온 거 중에 질문할 거 맞나요? 예, 알겠어요. 오늘 아마 질문 받을 시간 있을 겁니다. 오늘 할게요. 선생님 생각에 한 25분, 30분이면 끝날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 하는 거는 적지 말고 보시기만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뭘 적을 텐데 그것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 3단원 전체 리뷰를 좀 해볼게요. 지금까지 한 거. 3단원 들어오면서 통계 파트 들어오면서 첫 번째 가장 먼저 얘기했던 거 뭐였어요? 기억이 안 나요? 뭐였어요? 그거보다 조금 더 앞에. 이항 정리보다는 뒤죠. 그러니까 첫날 3개로 나눠서 설명을 했어요. 그러면서 첫 번째 설명한 게 뭐였었냐면 확률 변수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확률 변수 뭐였어요? 우리가 원하는 값. 원하는 값이 확률 변수였어요. 원하는 값이 확률 변수인데 2개로 나뉘었습니다. 나중에 나눴어요. 뭐랑 뭐로 나눴냐면 이산 확률 변수라는 친구랑 지난 시간에 했죠? 무엇? 연속 확률 변수라는 친구로 나눴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산은 셀 수 있는 거, 하나하나 떨어져 있어서 셀 수 있는 거였고, 연속은 뭐 매 순간 값이 존재해서 따닥따닥 붙어 있는 구조였었어요. 그러면서 요거 하고 나서 뭐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냐면 요걸 통해서 확률 분포표를 이야기했고요. 확률 분포표를 이야기한 다음에 그것들을 가지고 우린 뭘 구했냐면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구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됐죠? 됐죠? 그 다음에 연속 확률 변수 이야기하면서 뭐에 대한 이야기를 했냐면 적분을 통해, 정적분을 통해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구할 수 있지만 정적분을 쓰니까 실제로 설명만 드리고 실제로 쓰이진 않는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무슨 이야기 드렸냐면 넓이가 바로 무엇이다? 확률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여기 이산확률로 다시 돌아가면요. 이산확률에서 특별한 경우야. 특별한 확률 함수를 따졌어요. 특별한 확률 함수를 따졌는데 그것이 뭐였냐면 독립시행에서 원하는 일이 일어나는 횟수를 확률 변수로 놓는다는 특정 사건이요. 그 사건을 우리 뭐라고 불렀냐면 뭐라고 불렀어요? 이항 분포였었죠. 그래서 확률 변수 X에 대해 특별한 거 뭐라고요? 독립시행에 대한 내용을 이항분포라고 했고요. 이항분포는 앞에 뭐 적었나요? B 적고 앞에 뭐 적었어요? N. 여기서 N은 독립시행에서 반복 횟수였어요. 그 다음에 P 적었죠. P는 뭐였어요? 1회 시행 시 원하는 일이 일어날 확률. 그래서 암기하자고 한 거. 그 유도 과정 없이 암기하자고 한 게 뭐였냐면 평균이 얼마였어요? NP. 분산은요? NPQ. 그 다음에 표준 편차는 루트 NPQ. 였었습니다. 이건 외우자고 했었어요. 그리고 근사치 아니고 그냥 정확히 같은 값이라고 했었습니다. 됐고요. 지난 시간. 우리 지난 시간에 뭐 했냐면 연속 확률 이야기하면서 특정한 형태의 함수. 되게 많아요. 사실 이산도 특정한 형태의 함수가 되게 많고 되게 많은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다룬 연속 확률의 특정한 형태는 일반적인 구조예요. 무엇이요? 평균 근처에서 많이 발견되고 평균 멀어지면 발견이 덜 되는 거예요. 이거 이야기했었죠? 이거 보고 우리 뭐라고 불렀어요? 지난 시간에 했잖아요. 우리 이거 보고 뭐라고 불렀어요? 야! 뭐라고 불렀어요? 정규 분포였죠. 노말이라고요. 노말. 일반적인 노말한 분포라 X는 정규 분포하고 정규 분포는 앞에 뭐 적었나요? 평균 적었죠. 그 다음에 뒤에 표준 편차에 제곱 적었어요. 그래서 평균은 사실 대칭축의 위치를 결정짓는 요소였었고요. 표준 편차는 모양을 결정짓는 요소였죠. 그래서 표준 편차의 값이 클수록 가운데 부분이 낮아지는 구조였었습니다. 이게 지난 시간에 얘기했었던 내용이고 요거에 외우자고 한 게 있었어요. 뭐였었냐면 변수를 Z로 설정하면 표준 정규 분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정규 분포는 정규 분포인데 0,1의 제곱 형태를 띠면 표준 정규 분포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이걸 미리 계산을 해서 우리는 표준화 작업을 썼어요. 그래서 표준화 작업을
이것도 역시 왜인지는 생략했었습니다. 안 나온다고 그랬어요. Z는 x-m을 시그마로 나눈다 라는 이야기까지 하면서 지난 시간이 끝났습니다. 됐습니까? 이게 우리가 3단원 들어와서 통계에서 했었던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몰라도 된다. 그래서 이야기를 쓱 하고 넘어갔었던 게 요거 이야기하면서 뭐 했었냐면 확률 함수에 대해서 했었어요. 확률 함수인데 왜 이러냐? 확률 함수. 그래서 확률 함수를 이야기할 건데 이산에서의 확률 함수는 덩어리져 있다고 생각해서 확률 질량 함수라고 부르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연속에서는 넓이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마치 차 있다라고 생각해서 확률 밀도 함수라고 이야기하기도 했는데 그냥 둘 다 확률 함수라고 생각하면 된다. 요 얘기까지 했었습니다. 이게 우리 전체 내용 리뷰한 거예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요런 구조를 보고 우리 뭐라고 부른다고요? 이산이라고 불러요. 하나하나가 떨어져 있다고요. 됐죠? 자, 개념을 확장할게요. 잘 보세요. 우리 점을 찍을 거예요. 여기에 해당하는 확률 값들을 점을 찍을 거예요. 1, 2, 3, 4 해서 점을 찍을 겁니다. 됐죠? 근데 이 점의 개수가 많아지는 거예요. 많아져요. 똑같은 공간에 점을 지금은 4개 찍었죠? 40개 찍는다고 생각해 볼게요. 즉 1하고 2 사이에 뭐 2분의 1도 있고 막 이렇게 해서 찍는 점이 여러 개 있는 거예요. 그럼 40개 찍히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러고 100개도 찍고요. 10,000개도 찍고요. 1억 개도 찍어요. 같은 공간에. 그럼 점이 무수히 많아지면서 뭐처럼 보이나요? 선처럼 보이죠. 그리고 그 많아지는 게 얼마만큼 많아지냐면 무한히 많아진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럼 결국에 무한히 많아진다면 요 이산에 대한 내용이 마치 연속처럼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개념상으로 그렇죠? 자, 선생님이 이산에 대한 이야기하면서 예시로 든 게 있었어요. 혹시 기억나려나 모르겠는데 우리가 배웠던 것 중에 대수에서 수열은 사실 이산입니다. 첫 번째 항하고 두 번째 항 사이에 1.5번째 항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수열은 이산이에요. 근데 수열을 몇 번째까지 할 거냐면 무한번째 항까지 늘어놓는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럼 무수히 많은 점이 찍히겠죠. 마치 뭐처럼 생각해도 되겠어요. 연속인 함수처럼 생각해도 되는 겁니다. 그럼 수열은 무수히 많으면 연속으로 생각해도 돼요. 맞습니까? 이걸 언제 배우냐면 미적분 2의 제일 처음 내용입니다. 미적분 2의 제일 처음 내용이 수열을 무한번째 항까지 이야기해서 연속처럼 해석해내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지금 어디서 하고 있다고요? 이산 확률을 연속 확률로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배운 특별한 함수 2개 있어요. 이 2개가 왜 나왔냐면요. 이 친구를 무한히 반복하면 이 친구처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게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에요. 자, 네? 맞아요. 근데 무한대보다도 큰 수 정도가 돼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오늘 목표는 뭐냐면 이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바로 누구? 이 친구가 지워버렸네? 얘처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항분포의 정규분포화가 되는 겁니다. 이항분포의 정규분포화가 되고요. n이 충분히 크면 확률 변수 x 있는데 이항분포 n, p가 똑같은 확률 변수에 대해서 이게 무게였으면 그대로 무게인 거예요. 뭐가 되냐면 정규분포가 된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 정규분포 앞에 뭐 적었죠? 평균 적었죠. 잠시만 이렇게 적을게요. x의 평균 적으시면 돼요. 뒤에는 뭐 적었죠? 분산 적었죠. 근데 지금 요 x가 얘랑 똑같은 x 말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이항분포에서 평균은 어떻게 적었나요? 좀 좋겠네요. 이항분포에서 평균은 어떻게 적었어요? 그래서 여기 앞에 np가 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의미 뭐가 온다고요? 그냥 평균이 오면 되는 거예요. 그럼 뒤에는 뭐가 와요?
분산이 왔죠? MPQ가 오면 되는 겁니다. 그럼 예시로요. 예를 들어 X가 있는데 이항분포를 따르고 있어요. 근데 이게 20,5분의 1입니다. 20,5분의 1 아니야. 조금 더 큰 수로 합시다. 100,2분의 1이에요. 됐죠? 그러면 얘는 반복 횟수가 충분히 커요. n이 충분히 큽니다. 뭐로 생각해도 상관이 없다고요. 똑같은 확률 변수에 대해 정규 분포로 생각해도 된다고요. 그럼 요 앞에 뭐가 온다고요? 평균. 평균 뭐예요? NP 50인 거예요. 그럼 분산은요? NPQ 25, 5의 제곱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그럼 실제 문제에서 어떻게 쓰냐면요. 똑같은 거에 대해 이런 걸 물어보는 거예요. 확률을 물어봅니다. 근데 확률 변수 X가 100가지 있는데 75보다 크거나 같은 확률을 물어봐요. 그럼 우리 기억나요? 이항분포는 어디서 왔다고요? 독립시행. 그럼 독립시행에서 시행 횟수가 75보다 크거나 같은 거니까 75일 때, 76일 때, 70, 78, 79에서 100일 때까지를 구하셔야 돼요. 그래서 원래는 확률을 구하는데 확률 변수가 75일 때, 확률 변수가 76일 때 해서 확률 변수가 얼마일 때까지? 100일 때까지 구하셔서 다 더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100시 75 해가지고 다 더해야 된다고요. 너무 많죠. 이거 26개나 더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뒤집어 말하면 더해야 되는 애들이 많다는 건 반복 횟수는 훨씬 많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를 뭘로 생각해도 된다고요? 정규분포로 생각해도 된다고요. 그럼 우리 정규분포에서 확률 물어보면 뭘로 바꿨어요? 그래프 표준화 작업을 했죠. 표준화 작업을 했기 때문에 이걸 이런 정규분포에 대해서 구하세요라고 똑같이 생각해서 뭐로 생각하는 거예요? 표준화 작업. Z 부등호 그대로에 75에서 50 빼요. 그러면 75 빼기 50을 표준 편차 5로 나눕니다. 결국 뭐예요, 이거? 5죠, 5. 그럼 우리 뭐 구하면 되는 거예요? 이건 뭐 이제 표 있을 거고요. 0으로 되어 있는 표준 정규 분포인데 여기 5 있어서 5보다 크거나 같은 이걸 구하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이건 이제 표 보고 하는 거죠. 뭐예요? 이항 분포는 반복 횟수가 충분히 크면 뭘로 생각해도 된다? 정규 분포로 생각해도 된다. 그리고 그 문제는 확률을 풀 때 나옵니다. 자, 정석 볼게요. 정석에 페이지를 하나만 좀 볼게요. 요거를 직접 그려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30개 정도로 보통 잡습니다. 요즘은 조금 다르게 가르치긴 하는데 뭐 애매하게 29개 이렇게 내진 않아요. 근데 그런 건 안 되죠. 뭐 5개 있는데 정규 분포처럼 된다. 그런 건 안 됩니다. 그래서 책 188페이지 펴보시겠어요? 188페이지 보면 이항분포와 정규분포라는 제목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무슨 그림이 있냐면요. 밑에 그려놓은 게 확률이에요, 확률. 확률을 그려놨는데 그 확률이 이항분포에서의 확률을 그려놓은 거예요. n이 10일 때의 확률을 그려놓은 건 이런 식으로 생겼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점이 찍혀 있는 거예요. 10개의 점이 찍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꺾여 있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문제에 n이 30일 때 보면 점이 30개 찍혀 있는데 이런 느낌으로 찍혀 있잖아요. 뭐처럼 점점 되고 있다고요. 이항분포처럼 되고 있다고요. n이 50이면 그림에선 더 이항분포처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뭐예요? 충분히 많은 횟수를 반복하면 뭐가 이항분포가 정규분포처럼 해석해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원래는 뭐 요즘은 조금 다르게 가르쳐서 MP가 얼마 이상이면 뭐 이렇게 이야기도 있긴 있는데 사실 크게 상관없습니다. 애매한 숫자는 안 내요, 아예. 그래서 무엇이다? 실제 이항분포는 많이 반복하면 정규분포처럼 형태를 따라간다는 겁니다. 됐죠? 뇌 같은 건 없어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확률 값이 사실 정확히 같진 않습니다. 이걸 구해서 나온 값하고 이거 26개를 구해서 나온 값이 정확히 같진 않아요. 근데 통계에서는 숫자가 너무 클 경우에는 적당히 같으면 그냥 같다고 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건 외우시면 되겠고요. 문제 하나만 풀어보겠습니다. 우리 오늘 투데이 거 보시겠어요? 투데이 보시면 투데이에 10번 보겠습니다.
자, 투데이 10번 보시면 문제에 확률 변수 x는 이항분포를 따른다. 문제에 나와 있긴 한데 이런 거 있으면 꼭 쓰세요. x는 문제는 무슨 변수인지는 안 나왔고요. 이항분포를 따른대요. 뭐 720,6분의 1을 따르고 있는데 구하라는 거 뭐예요? 확률이죠. 그래서 확률 변수 x가 110부터 140 사이의 확률을 구하세요. 이게 되는 거고요. 그럼 원래 독립시행에서 확률을 구하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원래는 확률 변수가 110일 때, 확률 변수가 111일 때 해가지고 확률 변수가 얼마일 때까지? 140일 때까지 모두 더하는 거거든요. 그죠? 근데 많이 더하고 있죠. 이거 어떻게 다 더해요? 많이 더한다는 건 무슨 뜻이라고요? 반복 횟수가 충분히 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이항분포를 똑같은 변수 x에 대해 정규분포로 바꿀 수 있다고요. 앞에 오는 거 뭐 평균 둘 곱하면 돼요. 얼마예요? NP 하면 얼마예요? 120이에요. 콤마 NPQ 하면 얼마예요? 이거에 6분의 5만 곱하면 되겠죠? 얼마예요? 100입니다. 10의 제곱이에요. 됐습니다. 그럼 우리 정규분포에서 확률 물어보고 있으니까 뭘로 바꿔야 돼요? 표준화 작업을 해야겠죠. P는 그대로 있고요. 변수만 Z로 변화하고요. 110에서 120을 뺀 다음에 10으로 나누는 거예요. 이게 표준화였잖아요. 마이너스 1이고요. 140에서 120을 뺀 다음에 10으로 나눠요. 2가 되겠죠. 처음 할 때는 그림 그리자고 그랬어요. Z고요. 0입니다. 그럼 이렇게 생겼는데 어디서부터?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이걸 구하는 게 우리 목적이 되고요. 마이너스 1부터 0까지는 사실 0부터 1까지랑 같습니다. 문제 0부터 1까지 얼마라고 나왔어요? 0.3413이라고 나왔죠. 대답 좀 해줘. 0부터 2까지는 얼마라고 나왔어요? 0.4772라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0.477이랑 0.3413을 더하시면 마이너스 1부터 2까지의 값이 나오고요. 계산하니까 얼마예요? 0.8185 이렇게 되겠네요. 됐죠? 이겁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넥스트 데이 10에 질문 있으면 질문 좀 받아볼까요? 네. 뭐요? 이야기하세요.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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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요. 뭐 이상 그런 건 상관없어요. 그런 거 부등호는 그대로 갑니다. 바꾼다고 부등호가 변하진 않아요. 표준화 작업을 한다고. 부등호는 그냥 그대로 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변수만 Z로 반하고 부등호 그대로 있고 표준화 작업 해주시면 됩니다. 그림 그려서 해석을 해야죠. 그림 그려서. 몇 번이에요? 19번이요. 그럼 19번 볼게요. 19번 보시면 그 공식에 넣는 것도 넣는 건데 문제에서 그거를 하셔야 돼요. 그 그림 그려서 마지막에 그래프의 대칭성을 활용해서 하는 게 제일 마지막입니다. 자, 문제에서 A의 길이는 평균 M 표준 편차가 시그마 원인 정규 분포를 따른대요. 그러면 변수 문제 안 나왔으니까 우리가 설정할 거예요. XA라고 놓을 거예요. 그러면 이게 A의 길이가 되는 겁니다. 됐죠? 이걸 하셔야 돼요. 나중에 변수 많이 나오면 이런 거 안 하면 헷갈립니다. 점점. 변수 안 나왔잖아요. 안 나왔잖아요. 19번이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이 넥스트 데이 10 아닙니까? 어? 19번. 맞잖아요? 어디 나와 있어요? 변수가 없잖아요. 변수가 있어야죠. 변수를 없으면 네가 설정을 해서 해야죠.
변수 요렇게 설정하셔야 돼요. 나중 되면 변수가 늘어나면 이런 걸 안 하면 되게 헷갈려요. 그래서 변수 이렇게 설정하시고요. 난 또 문제 어디 써 있다는 줄 알았네. 안 써 있잖아요. 길이라는 표현만 되어 있지 그걸 기호로 바꿔서 되어 있지 않잖아요. 자, 이거는 정규 분포를 따르는데 정규 분포 따르니까 n이라고 적고요. m, 시그마 1의 제곱 이렇게 적으시라고요. 이걸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나중 돼서 안 헷갈려요. 그 다음에 x, b라고 적고 b의 길이라고 쓰겠습니다. 근데 이 친구도 정규 분포 따른대죠. 얼마짜리 따르냐면 m 더하기 15. 똑같은 m이에요. 시그마 2의 제곱. 이 형태를 따른다는 겁니다. 이걸 적으시란 이야기예요. 그냥 아무렇게나 막 하지 마세요. 나중에 정리 안 됩니다. 진짜로. 자, 근데 문제에서 여기까지 됐는데 밑에서 두 번째 줄. 사탕 A의 막대의 길이. 우리 뭘로 표현했어요? XA. XA가 얼마? M 플러스 5 이상일 확률이라고요. 문제 있는 걸 이렇게 바꿔서 적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밑에서 두 번째 줄 끝에 사탕 B의 막대의 길이니까 XB가 M 플러스 5 이하일 확률이라고요. 됐죠? 근데 두 개가 문제 같다고 그랬어요. 근데 변수가 다르니까 알기가 어렵잖아. 그래서 변수를 통일해 주려고 표준화 작업을 할 거라고요. 표준화 작업을 해서 Z로 바꿀 거예요. 그러면 얘는 이걸 써야죠. 얘는. 그래서 확률은 확률인데 뭐가 돼요? Z로 변하고 크거나 같다. 부등호 그대로라고요. M 더하기 5에서 M을 뺀 다음에 시그마 1으로 나눈다고요. 그러면 시그마 1분의 5가 될 겁니다. 됐고요. 그 다음에 이 친구 할 거예요. 이 친구는요. 이걸 활용해야겠죠? 그러면 얘도 확률은 확률인데 Z로 변하고요. 부등호 그대로예요. 작거나 같다예요. M 플러스 5에서 M 플러스 15를 뺀 다음에 이걸로 나눠요. 그러면 시그마 2분의 마이너스 10이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근데 이 두 개가 같다고요. 여기까지 됐죠? 자, 그러면 이제 확률 변수가 똑같아졌어요. 확률 변수가 똑같아졌고 이 Z는 표준정규 분포니까 어디를 중심으로 대칭인 친구예요? 0을 중심으로 좌우가 정확히 대칭인 친구입니다. 이렇게요. 됐죠? 근데 봐요. 땡땡땡보다 크거나 같대요. 예를 들어볼게요. 그냥 여기쯤에 시그마 1분의 5가 있다고 생각을 할게요. 그리고 시그마 1은 양수예요. 표준편차니까 무조건 양수입니다. 그래서 시그마 1분의 5는 무조건 양수라 여기를 말하는 거예요. 아이고 색깔이 바뀌었다. 야이씨 뭐라고요? 표준편차 무조건 양수예요. 산포도 퍼져 있는 정도니까 음수가 뜰 수 없습니다. 퍼져 있는 정도가 음수라는 건 존재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렇게요. 됐죠? 이게 얘가 말하는 거예요. 크거나 같다니까 이쪽입니다. 그 다음에 이 친구는 뭐예요? 작거나 같다죠? 왼쪽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마이너스 10이니까 음수겠네요. 그럼 여기 어딘가 2분의 마이너스 2분의가 아니죠. 시그마 2분의 마이너스 10 있고 그거보다 작거나 같다니까 여기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두 개가 어때야 된다고요? 같아야 된다고요. 그럼 그건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됐죠? 그래서 누구랑 누가 얘랑 얘가 서로 무슨 관계? 음수배여야 된다고요. 0을 중심으로 대칭이니까. 그래서 시그마 1분의 5는 음수배의 시그마 2분의 마이너스 10. 그래서 시그마 1하고 시그마 2의 B를 구할 수 있죠. 됐죠? 그림 그리셔야 돼요. 처음 할 때는 저런 것들이 잘 안 보이니까 그림을 그려서 같이 해석을 해주세요. 다른 것도 질문 있습니까? 정적분 써야 되는 거 있으면 구하지 마세요. 선생님 뺀다고 뺐는데 몇 문제가 들어갔더라고요. 정적분 쓰는 거 안 하셔도 됩니다. 이따 답지 드릴 텐데 맞았다고 체크해서 주세요. 4번. 네, 4번. 연속 확률 변수의 확률 밀도 함수가 이렇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 직선으로 그려집니다. 직선으로 그려지니까 정적분 안 써도 돼요. 이런 건 하셔야 됩니다. 자, 4번. 그림 한번 그려볼까요? 절대값이에요. 절대값인데 어떻게 돼요? 3을 중심으로 쪼개지죠. 그래서 3을 중심으로 쪼개지는데 모두 가져오는 게 아니고 0부터 6까지만 가져온대요. 됐죠? 그리고 이거 그림 직접 그려보면
x가 3보다 클 땐 그대로 나와서 이런 식으로 그려지고요. x가 3보다 작은 음수 달고 나와서 이런 식으로 그려집니다. 이거 0 집어넣으면 얼마 나오냐면 x에 0 집어넣으면 3k 나오고요. 6 집어넣어도 3k 나옵니다. 근데 이 밑에 넓이가 얼마여야 된다고요? 1이어야 된다고요. 그렇죠? 자, 그럼 이거 뭐 각각 구하지 마시고요. 어차피 넓이니까 이 넓이랑 뭐랑 똑같냐면 요 넓이랑 똑같죠. 그죠? 높이가 똑같으니까. 그죠? 그러면 이건 밑변이 6, 높이가 3K인 그냥 직각삼각형 구하는 거나 마찬가지겠네요. 그래서 6 곱하기 3K 곱하기 2분의 1이 넓이인 1이 돼야죠. 그러면 3K는 얼마냐면 3분의 1입니다. K는 9분의 1이고요. 어쨌든 여기 높이는 3분의 1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는 친구예요. 근데 문제에서 구하라고 한 건 뭘 구하래요? 확률. 확률 변수 x가 2분의 5부터 4까지의 확률을 구하세요. 넓이 구하라는 이야기죠. 그럼 2분의 5부터 4니까 2분의 5면 2.5네요. 2.5. 여기쯤 있겠네요. 2분의 5. 그 다음에 4요. 조금 더 오른쪽에 있겠네요. 4요. 뭐 그냥 이건 구해야죠. 지난번에 선생님이 어떻게 이야기 드렸냐면 닮음 같은 거 이용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그냥 식만 들어서 넣어도 된다고 했습니다. 요거 길이 얼마냐면 2분의 1이에요. 요거 길이 3이잖아요. 그럼 길이 b가 1대 6입니다. 그죠? 그럼 넓이 b는 야이씨 그지 같네. 1대 36이에요. 그럼 이거 넓이를 s라고 놓는다면 여기 뒤에 요 넓이는 35s가 되는 거죠. 그죠? 네, 뭐 이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요거 1대 3이잖아요. 그럼 넓이 1대 9죠? 그럼 여기 넓이 a라고 놓으면 여기 넓이는 얼마가 되는 거예요? 8a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넓이 구해보시면 왼쪽이 2분의 1이고 오른쪽이 2분의 1이니까 이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36분의 1이고요. 이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9분의 1이고요. 줄 더 하시면 되겠네요. 직선이니까 그냥 구하시는 걸로. 네, 또 있나요? 없나요? 있지 않을까요? 2번이요? 2번. 마이너스 5분의 1부터 5분의 1 사이의 모든 실수값을 갖는 확률 변수에 확률 밀도 함수가 될 수 있는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 확률 밀도 함수는 결국 확률값이 넓이라고 이야기하긴 했지만 정적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로축보다 아래 생기면 안 되고요. 그 범위에서 넓이가 1이 안 돼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넓이가 1이어야 되고요. 아래에 생기면 안 된다. 그 조건을 만족시키는 애를 찾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조건을 만족시키는 애를 찾으라는 거고요. 뭐 해봐야죠. 뭐 다. 5예요. 근데 얼마부터 얼마? 아이고 왼쪽이구나. 마이너스 5분의 1부터 5분의 1까지. 그럼 우리 이것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겠다고요. 다른 부분은 필요 없고. 그럼 이거 넓이 1인가요? 아니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왜요? 이거 넓이 2잖아요. 그러니까 안 된다고요. 확률이 2일 수가 없으니까. 그 다음에 마이너스 x예요. 마이너스 x도 이렇게 놓고 보면 마이너스 x 그림은 이렇게 생겼죠. 근데 우리 가져오는 건 어디서부터 어디라고요? 마이너스 5분의 1부터 5분의 1까지. 여기만 가져온다고요. 그럼 이건 해볼 필요도 없이 안 돼요. 왜요? 이 밑에가 생겼으니까요. 네, 정적분하면 음수가 나오는 구조라 안 됩니다. 그러면 2번도 안 되고요. 3번 25x 절대값 x 플러스 1이고요. 요거 해보시면 25의 절대값 x 플러스 1이면 여기 1 되어 있고 이런 식으로 생깁니다. 이런 식으로 생기고요. 그거에 5분의 1부터 마이너스 5분의 1부터 5분의 1까지 가져와요. 그럼 좌우가 대칭이네요. 요거 넓이 구하시고 곱하기 2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인지 확인하면 되고요. 우선 위에 있는 건 맞으니까요. 요거 길이 1이에요. 문제에 5분의 1 집어넣으면 뭐가 되냐면 6이 되나요? 네, 6 되네요. 여기 길이는 6이에요. 여기씨. 그러면 1 더하기 6, 7 곱하기
5분의 1 곱하기, 여기 높이 5분의 1이니까 곱하기 2분의 1 해야 이 넓이가 나오죠? 근데 거기에 곱하기 2 했을 때 1 되냐고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안 되죠. 그러니까 안 됩니다. 그 다음에 4번이요. x 플러스 5분의 1이에요. x 플러스 5분의 1. 이게 왠지 될 것 같은 느낌인데요. x 플러스 5분의 1이면 y절편이 5분의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5분의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5분의 1 집어넣으면 정확히 0이죠. 그래서 이렇게 생기겠네요. 그래서 5분의 1까지만 가져오면 됩니다. 그럼 직각삼각형 형태 되고요. 5분의 1 집어넣으면 5분의 2가 되겠네요. 그렇죠? 그럼 요거 길이 안 되네. 5분의 2고요. 높이도 5분의 2인 이거니까 넓이가 1 안 되네요. 됐죠? 그 다음에 마지막 5- 절대값 25x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y절편은 5가 되겠네요. y절편은 5가 되고요. 5가 되고요. x가 0보다 크면 이렇게 나오는데 5분의 1 집어넣으면 정확히 0이니까 여기쯤 있는 5분의 1을 지나는 이렇게. 그리고 똑같이 대칭인 구조로 이렇게 마이너스 5분의 1이 있겠네요. 그럼 이거 되겠네요. 요게 5분의 2고 높이가 5니까 둘 곱하고 2분의 1 곱하면 딱 1이잖아요. 밑에 있는 것도 없고요. 그래서 5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이건 뭐 일일이 해보셔야지 방법이 없습니다. 네, 하세요. 잠깐만요. 유제 페이지 몇 페이지죠? 176이요. 유제 1번에 어떤가요? 1번에 3번이요. 확률인데 A보다 작을 확률이 0.64인 걸 찾으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K값까지 찾았나요? K값 얼마 나와요? 마이너스 2요. 그러면 우리 주어진 식 마이너스 2, x 마이너스 1. 그럼 마이너스 2x 플러스 2가 우리 친구가 되고요. 문제에서 어디서부터 어디 가져올 거냐면 0부터 1만 가져오는데요. 0부터 1까지만. 자, 0 집어넣으면 2예요. 1 집어넣으면 0이네요. 이렇게 생긴 그래프입니다. 됐죠? 근데 우리 이 그래프에 A보다 작거나 같다예요. 여기쯤 A가 있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럼 A보다 작거나 같다니까 여기를 말하는 겁니다. 이게 얼마여야 된다고요? 0. 넓이가 0.64여야 된다고. 근데 사다리꼴이잖아. 구하기 애매해요. 뭐 안 애매할 수도 있는데 구하기 애매합니다. 그래서 여기가 0.36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러면 이 삼각형의 넓이 0.36, 전체 삼각형의 넓이 1이에요. 즉 36대 100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길이 b랑 넓이 b는 제곱이죠? 루트 씌우면 길이 b가 될 거예요. 길이 b가 6대 10이라고요. 약분합시다. 2대 아니죠. 3대 5라고요. 그럼 여기 길이를 5라고 놨을 때 여기 길이가 얼마여야 된다고? 3. 됐습니까? 근데 5에 해당하는 실제 길이가 1이잖아. 여기 5분의 1 곱하란 이야기죠. 비율로서. 그럼 이 길이가 얼마여야 된다고요? 5분의 3이에요. 그럼 이 길이는 얼마예요? 5분의 2겠죠. 여기가 5분의 3이죠. 그래서 0에서 5분의 2만큼 더 갔으니까 우리가 원하는 친구는 5분의 2, 0.4가 됩니다. 그 함수에 넣는 것보다 닮음 활용하시는 게 조금 더 일반적입니다. 네, 또 질문이요. 도훈님 질문 없나요? 그러면 남은 시간은 5분 정도 남았는데 투데이 좀 해볼까요?